젊을 땐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서로 다른 성격도 흥미롭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요. 오히려 몇몇 사람과의 관계가 내 평온한 일상을 흔들고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내 삶의 방향까지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곁에 두는 사람을 잘 고르는 일입니다. 같이 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내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겉으론 친절하지만 속으론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계속 곁에 두면 내 삶이 천천히 무너지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곁에 두지 말아야 할 사람 유형 5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사람이니까 참아왔던 관계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계기로 한 번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감정을 가장 지치는 방향으로 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짐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기분이 가라앉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별다른 큰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 대화를 끝내고 나면 마치 마음이 젖은 천처럼 축 처진 듯한 기분이 남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안 되는 이야기, 못 믿을 이야기, 걱정될 이야기만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요즘 젊은 세대가 얼마나 엉망인지, 사회가 얼마나 희망 없는지를 하루가 멀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그냥 세상이 그런가 보다 하고 듣게 됩니다. 하지만 자주 접하다 보면 그 말들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태도를 무디게 만들고 결국 나의 삶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자 기운입니다. 그 기운은 대화를 나누는 상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운이 나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히 세상 이야기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운다는 점입니다.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건강하다고 해도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 많아? 너무 순진하면 손해보지. 착하게 살아봤자 뭐 하나 남는 거 있어?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용기를 꺾고 의욕을 사라지게 만들며 조금씩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반박하던 사람도 나중에는 스스로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너무 순진했나? 이 나이에 내가 괜히 무리하려고 했나? 그 사람이 말한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도, 에너지도, 감정도 소중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내 삶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계속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당기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내 삶을 조금씩 망치는 과정입니다. 물론 누구든 한두 번은 힘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나누고 싶을 수도 있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매번 반복되고 듣는 내가 지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거리를 둘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을 나에게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감정의 소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평온해야 삶이 가볍고 생각이 밝아야 하루가 건강합니다. 그 흐름을 끊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비교하면서 길을 꺾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도중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고 말이 점점 줄어들고 기운이 빠지며 그 자리가 불편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대화를 비교로 이어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아들은 요즘 회사에서 알아준다더라. 나는 같은 나이 때
벌써 손주 봤었지. 이 나이에 건강관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친구 누구는 요즘도 혼자 해외여행 다닌다더라. 이처럼 비교는 직접적인 비난이나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넘겨듭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 상대가 내 삶을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주로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 혹은 자신의 삶의 방식과 상대의 현재 상황을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칭찬처럼 혹은 충고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는 너는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비교가 정답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가정 상황도 건강 상태도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배경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준만으로 타인을 재단하는 말은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사람마다 삶의 속도와 방향이 크게 갈립니다. 누군가는 여유롭고 안정된 시기를 보내고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자녀 뒷바라지에 가정 경제를 책임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자신보다 나은 사례를 자주 언급하며 너도 좀 더 노력해봐야겠다.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이런 식의 말이 이어지면 듣는 사람은 위축되고 자존감이 점점 무너집니다. 더 나쁜 건 이런 비교는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항상 덜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이뤄도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나의 성취를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의 길을 꺾고 대화할 때마다 말수가 줄고 만남을 피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 나는 점점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내 삶의 선택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나를 지지해줄 사람은 줄고 내 안의 확신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항상 비교하는 사람, 그리고 그 비교로 나를 낮추는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나 자신이어야 하고 내 선택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가치에 따라 지켜져야 합니다. 상대가 던지는 한마디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 든다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비교하지 않으며 내 속도를 인정해주는 사람과 함께해야 내 삶도 평온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잘 들어주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다른 한 사람은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거나 반응하며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화의 기본적인 이 균형을 무시한 채 자기 이야기만 끊임없이 하는데 집중합니다. 처음엔 관심이 많고 말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는 점점 조용해지고 말을 꺼낼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처음엔 편할 수 있습니다. 말이 많고 분위기를 이끄는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는 듣는 입장에서 점점 지치고 결국 말할 의욕을 잃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사람들이 가진 이야기의 깊이도 커집니다. 그동안의 삶에서 느낀 점, 가족에 대한 생각, 건강과 외로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까지 그런 감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 그저 자기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과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상대가 말을 꺼내려 하면 중간에 끊고 나도 그랬어 라고 돌려 결국 대화의 중심을 다시 자기 쪽으로 옮깁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상대는 나와의 이야기에 진심이 없다고 느끼고 어차피 이 사람은 내 말엔 관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대화에서 상대를 수단처럼 여긴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 위해 상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대화하면서도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오래 유지하면 상대의 말에 익숙해져
나도 모르게 듣기만 하는 사람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 감정은 점점 사라지고 진짜 내 이야기를 할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의 소중함이 커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됩니다. 물론 모든 대화가 정확히 반반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더 많이 듣고 다른 날은 내가 더 많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대의 말에는 관심도 반응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 위로받고 싶은 순간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미 마음은 그 사람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시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과의 대화는 하루를 가볍게 만들고 내 삶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계속 주는 건 그만큼 내 감정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관계는 대등한 감정의 흐름 속에서 자랍니다. 한쪽만 흘러가면 결국 메마르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흐름을 구분하고 나의 감정이 자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지만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미소 뒤에 은근한 무시와 비꼼이 숨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대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거나 거친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웃고 있고 칭찬처럼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집니다. 그래도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이지. 요즘엔 다들 이 정도는 하더라. 넌 아직 준비 중이구나? 그래도 넌 성격이 착하잖아. 똑똑하진 않아도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도 용기야. 멋있어 보여. 이런 말들은 겉보기에는 격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아래로 깔아보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말은 자신감 있는 사람도 움츠러들게 만들고 마음이 여린 사람은 오래도록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유형의 무서운 점은 공격의 방식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반박하기도 어렵고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참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마음속에 오래 남아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는 작아지고 조심스러워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피로해지게 됩니다. 이들은 말 끝에 꼭 한 줄을 덧붙입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야. 그냥 친해서 하는 소리지. 농담이었어. 왜 그렇게 받아들여? 하지만 그런 말들은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식일 뿐 듣는 사람의 감정은 이미 다쳤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이 오래 곁에 있으면 내 기준이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익숙해지면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왜 이걸 못했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끊임없는 비교와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절대 정면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선을 긋고 내 위치를 아래로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 결과 나는 항상 설명해야 하고 항상 이해받으려 애써야 하며 항상 내 존재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엔 불편하지만 익숙해지고 나중엔 익숙하지만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떠나기 전까지 내 자존감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정말 친절한 사람은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작아지지 않도록, 내가 기죽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표정은 웃고 있어도 말은 날카로운 사람과는 가까이 있어선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자존감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과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조용히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두면 됩니다. 그게 나를 위한 침묵이고 평온을 지키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손해보기 싫어하고 매사에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의 정은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함께 나눈 시간,
주고받은 마음, 서로를 위한 배려는 계산 없이 오가야 진짜 관계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까지 철저히 따지고 주고받은 것을 잊지 않으려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상황이 생기면 그 즉시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두 번은 실속 있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대체로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 뭘 해줬는지 기억하지? 저번에 내가 낸 거, 오늘은 내가 낼 차례야. 이건 정확히 반으로 나누자. 그래야 공평하지. 작은 모임비, 식사비, 선물 금액 하나까지 정확하게 나누려 하고 조금이라도 본인이 더 내게 되면 그걸 꼭 말로 꺼냅니다. 물론 정당하게 나누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게 따지면 상대는 마음을 담아 뭔가를 해주고 싶다가도 다음엔 부담스러워서 멈추게 됩니다. 혹시 또 돈 얘기 나오면 어쩌지? 또 따질까봐 아예 내가 안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의 흐름이 끊기고 정 대신 숫자만 남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은 감정까지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연락했는데 너는 왜 먼저 안 해? 이번에도 내가 찾아왔잖아. 다음은 내가 와야지. 상대의 진심이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투자한 만큼 반드시 돌아와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엔 공정한 듯 보이지만 결국엔 따지고 따지다 남는 건 피곤함 뿐입니다. 상대는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나중엔 자연스러운 만남이 사라지고 서로 계산기만 두드리다 관계가 끝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마음을 주고받는 시기입니다. 계산보다는 정의, 형식보다는 진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관계마다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얼마만큼 줄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진 셈입니다. 물론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매사 정확한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을 가까운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건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한 번쯤 손해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손해조차 마음이 편하면 오히려 더 기쁜 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여유와 배려가 있어야 사람 사이에 정이 남습니다. 내 마음을 자꾸 저울질하게 만드는 사람, 무엇을 하든 손익부터 따지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내 마음조차 작아집니다. 이제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보다 같이 나누려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그게 내 시간을 지키는 일이자 내 노년을 따뜻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웃으며 인연을 맺고 또 어떤 사람은 서서히 멀어지기도 하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젊을 땐 사람이 많으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교적인 것이 장점처럼 느껴지고 모임과 인맥이 곧 내 사회성을 증명해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중반을 지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 무게라는 사실을요. 나이가 들수록 내 하루는 소중해지고 내 감정은 쉽게 지치며 마음의 평온을 방해하는 것들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가 곧 삶의 질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사람 유형. 그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나를 작게 만들고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며 서서히 나 자신을 잃게 만드는 이들입니다. 그 관계는 처음엔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를 가장 지치게 하고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죠. 물론 누군가와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일 수도 있고 한때 마음을 나눈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밀어낸다는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내 일상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면 관계의 방향을 조용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멀리하거나 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연락을 조금 줄이고
마음을 덜 열고 대화를 짧게 하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내 일상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관계는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내 삶을 지키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며 앞으로의 시간을 평온하게 흐르게 만듭니다. 이제는 가볍고 따뜻한 사람을 곁에 두세요. 비교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말수가 많지 않아도 그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면 나머지 관계는 욕심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 곁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용기. 지금부터 조금씩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훨씬 편안하게 바꿔줄 것입니다.